주간 브리핑. (2016년 6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한겨레 사설 과속 세계화의 부작용 남의 일 아니다 일부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브렉시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국 BBC 방송은 브렉시트에 찬성한 영국인들이 세계화로 이민자가 증가하고 자유무역이 일자리를 위협하는 데 반감을 가졌다고 분석한다. 세계화나 자유무역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렸을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거나 과실의 분배에서 소외된 이들의 가슴에는 불만이 두껍게 쌓였다. 불만이 합리적인 출구를 향하지 못할 때는 상황이 도리어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사회 양극화를 배경으로 유럽 여러 나라에서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정치 세력이 힘을 얻고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밥 먹듯 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됐다. 세계화를 향한 과속 주행의 부작용은 우리나라가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경제 대국과 쉼없이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해 지금은 협정 상대국의 국내 총생산 합계액이 세계 전체의 74.6%에 이른다. 기업에는 세금 인하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인건비를 줄일 수 있도록 고용 보호는 축소했다. 그 결과는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자의 급증, 빈곤의 확대로 이어져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최고 수준의 자살률은 그 고통의 한 단면이다. 소외된 이들이 다른 소외된 이를 희생양으로 삼는 반지성주의 정치 세력이 우리나라에 발붙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글쎄요, 반지성주의 정치 세력이 지금 집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한겨레 사설 다른 부분은 다 동의가 되는데 이 대목, 즉 반지성주의 정치 세력이 우리나라에 발붙이지 못하고 있다. 이 대목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1600-1475 클럽센터에서는 비싼 가입비 상상하지 마세요. 만남이 성사되고 난 뒤에 받습니다. 10수년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도와드리는 1600-1475 클럽센터.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매년 최고의 강사진과 최고의 수강자 만족도를 자랑하는 2016 미래의 기회는 어디 있는가 특강 7월 9일, 10일 이틀간 개최합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주최로 올해도 새로운 주제,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전화는 070-7584-2050 미래산업보고서 등 3대 특전 제공. 선대인 경제연구소 홈페이지는 sdinomics.com입니다. 한겨레 일면 보겠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기로 결정하자 유럽연합의 지도국인 독일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관련해 유럽연합 조약에 따른 탈퇴를 통보하기 전에는 비공식 협상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 쪽에다가 협상을 걸어옵니다. 탈퇴할지 말지 결정은 내가 한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탈퇴해도 된다고 투표를 통해서 결정했다. 좋은 말로 해서 우리 영국의 발언권을 지금보다 더 크게 해달라. 그러면 탈퇴 없도록 하겠다. 네, 이런 수작을 봐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국민투표에서 탈퇴 진영을 이끈 대표이면서 신임 총리로 유력한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은 투표 이후 영국의 탈퇴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탈퇴 협상 조건을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인데요. 이에 대해서 유럽연합 외무장관들과 장 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 등이 일제히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래저래 영국 골탕 먹게 생겼습니다. 유럽연합 탈퇴 충격에 빠진 영국이 탈퇴파의 사기성 공약 논란으로 또 다른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발단은 개표 마감 직후인 얼마 전 영국의 MBC라 할 수 있는 ITV의 굿모닝 브리튼에 출연한 독립당 대표 발언이었습니다. 독립당은 이름 그대로 브렉시트를 주장해온 정파입니다. EU 탈퇴파라 하겠죠. EU 탈퇴 쪽은 우리는 매주 3억 5천만 파운드, 즉 5,500억 원을 유럽연합으로 보낸다. 그 돈을 국민보건 서비스에 지원하자. 이런 문구가 적힌 버스를 타고 유세를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독립당 대표는 방송에서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잡아대기도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이들이 남긴 무수히 많은 약속은 필름으로, 기사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공약은 애초에 실현 가능했던 것이었을까?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모두 거짓, 왜곡이거나 불가능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영국이 실제로 내는 분담금은 3억 5천만 파운드가 아니라 1억 5천만 파운드, 약 2,380억이라고 전했습니다. 회원국들이 분담금 가운데 일부를 각종 보조금으로 돌려받기 때문인데요. 이민자를 막을 수 있다고 했지만 노르웨이 같은 비회원국도 유럽연합 단일시장 접근을 위해서 국경 통행의 자유를 인정하는 마당에 무역 혜택을 원할 영국이 이민자를 막을 도리가 있겠느냐 하는 반문이 성립됩니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영국 사회에서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던 제노포비아, 즉 외국인 혐오가 브렉시트를 발판 삼아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국민투표 결과가 확정된 직후에 폴란드계가 많이 사는 헌팅던의 초등학교 밖에서 영어와 폴란드어로 폴란드 기생충은 이제 그만이라고 쓰인 유인물이 뿌려졌습니다. 잉글랜드 남서부 한 매장에서는 한 남성이 외국인들은 꺼져라, 48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가나 출신의 광고회사 직원은 지나가던 젊은이들로부터 영국을 하얗게 만들자라는 고함을 들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풍경들입니다. 경향신문에 상세히 소개됐습니다. 미국 대선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이 2자릿수 퍼센트포인트 차이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를 앞서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발표한 조사에서 클린턴의 지지율은 51%로 트럼프의 39%를 크게 앞섰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브렉시트가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지난 5월 같은 조사에서 트럼프가 46%로 44%였던 클린턴을 근소하게 앞섰던 것을 고려하면 트럼프의 하락세가 두드러져 보입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영국의 브렉시트를 찬양했죠. 미국이 이민자가 좀 많습니까?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공사는 적어 보입니다. 서원대 총장을 지낸 김정기 제주도 유수암리 명예이장이 한겨레에 기고한 서해안 중국어선 120년의 기시감, 이런 제목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시감이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 이런 걸 의미하는 거지요. 6월 5일 연평도 어민들이 서해 북방 한계선 연평도 해역에서 중국 어선 2척을 납포했다. 이 소식은 나를 1880년대로 몰아갔다.
매년 일상이 돼버린 청나라 어선의 조선 침투는 1882년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납치한 뒤 체결된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에 기인한다. 조선을 청나라의 세력권에 편입시킨 이 장정의 제3조에서 평안 황해도, 산동 봉천성의 어채권이 서로 허용됐다. 어채권, 물고기를 채가는 권리를 말하는 거겠지요. 장정이 체결된 1882년 10월부터 조선 연해는 순식간에 청나라 어선의 즐거운 사냥터로 돌변했다. 규정된 신고와 어세를 전혀 무시한 고기잡이인데다 연안과 섬의 민가를 토색, 파괴, 방화, 구타, 강간, 살생하고 나무를 베며 조선 어선의 고기, 식량, 어구 등을 빼앗거나 파괴하는가 하면 잡은 고기를 강매하기도 했다. 청나라 어민은 해적이었다. 그런데 1885년 황해도 연안에서 불법 조업하던 산동성 어선 세척이 초강풍을 피해서 서해 모처에 머무는데 갑자기 조선 민척 세척 150명에서 160명이 청나라 배로 돌진해왔다. 벌떼처럼 에워싸면서 배로 오르더니 은전, 식량, 어망, 어구, 생활용품 등을 깡그리 약탈해 순식간 배가 텅 비고 말았다. 그뿐인가 몽둥이와 돌에 맞아 현장에서 8명이 쓰러졌고 죽기 직전에 중상자도 생겼다. 청나라의 대국 우월 의식은 땅바닥에 떨어졌고 조선 조정은 충격에 빠졌다. 실상은 이런 약탈을 못하게 조선 조정이 나서야 했는데 나서지 않았지요. 청나라 눈치 보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이 스스로 민병대를 구축했던 것입니다. 어민 150여 명의 청나라 어선 공격 사건은 당시 조선 백성의 심장에 새겨진 반대국 항쟁의 상징이었다. 왜 요즘은 자주 박근혜 대통령이 고종과 겹쳐서 내 안막에 나타날까? 이 글은 국가를 대신한 연평도 주민께 감사의 고개를 숙이며 바친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무력 시위를 언급하면서 지금 우리의 분열을 꾀하며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박 대통령은 또 과거 월남이 패망했을 때도 내부의 분열과 무관심이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지목한 북한 옹호 세력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네, 국가정보원이 북한 식당 종업원을 납치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북한이 펼치고 있죠. 이 북한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한국법정에서 가려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네, 민변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변은 자발적 탈북 여부를 조사하겠다면서 북한 종업원에 대한 접견을 신청했지만 국정원이 거부했습니다. 당당하면 왜 거부했을까요? 지난달 종업원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아서 법원에 인신구제를 청구한 바 있는 민변 아닙니까? 정부와 여권이 종북 프레임을 더 씌워서 민변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해체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닌가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지상옥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서 민변인가 북변인가 라면서 색깔론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다음 표적은 민변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공공연히 나왔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정부가 먼저 신원을 공개해놓고 이제 와서 탈북자들의 자유의사를 확인해보자는 것을 북한 편들기로 몰아가는 것은 저급한 정치 공세다. 사안의 옳고 그름이나 인권은 도외시한 채 무조건 북한과 비슷한 주장을 한다는 것만으로 분열 책동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해묵은 메카시즘이다. 입으로는 국민 통합을 말하면서 정작 대통령 자신이 분열을 조장하는 꼴이다. 월남 패망이라는 말도 대통령의 언사로는 부적절하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베트남의 주권 국가로서의 위상을 부정하는 외교 결례다. 경제협력 관계는 물론이고 실리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언급이다. 베트남전에서 패한 미국 대통령도 이런 말은 쓰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연초 대국민 담화에서도 월남 패망이란 말을 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인식이 1970년대에 멈춰 있음을 거듭 확인한 것 같아 씁쓸할 뿐이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자신문으로 올라오는 김용민 브리핑 알고 계시나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이 발행하는 용민일보. 듣는 김용민 브리핑에 더한 보는 김용민 브리핑도 만나보세요. 잊지 마세요. 언론 그 이상의 언론. 용민일보. 정치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검찰이 국민의당 왕주현 사무부총장으로부터 상사로서 사무총장인 박선숙 의원에게 돈 문제를 모두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박선숙 의원이 실제 리베이트 문제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리베이트를 요구할 당시 박선숙 의원 지휘하에 있었는지 아니면 왕주현 부총장 개인적으로 했는지가 관건이라며 왕주현 부총장이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죄질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박선숙 의원에게 돈 문제를 모두 보고했다고 하니 박선숙 의원이 알고 있었다 이렇게 증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부총장을 공범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부총장이 사전 모의하고 지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관계자들도 통상 300만 원 이상의 계약건은 사무총장 결재를 받아야 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부총장이 거의 모든 걸 상의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국민의당은 왕주현 부총장이 새벽에 구속되자 아침 6시 국회에서 안철수 천정배 상임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긴급 의총을 소집해서 선거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김수민, 박선숙 의원에 대한 출당 여부를 논의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이 4.13 총선 공천에서 탈락해서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비박계 전직 의원의 복당을 놓고 심각한 계파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영남 지역 여권 관계자는 유승민 의원의 복당 결정 다음 날 대구시당에서 류성걸, 권은희 전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한 심사를 개시하려다가 돌연 중단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복당이 결정된 유승민 의원과 이들은 가깝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컷오프된 이 사람들. 왜 유승민은 되는데 이들은 안 될까요? 개파 간 갈등을 우려해서 전직 의원의 복당을 보류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롯데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신영자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롯데 면세점 측에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이 면세점에 입점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라고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서 신영자 이사장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영자 이사장,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딸이죠. 2012년 말 정운호 전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면세점 입점 등을 도와준 뒤 아들 장모 씨 명의로 설립한 명품 유통업체 B&F 통상을 통해서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15억 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영자 이사장 장남 장모 씨 관련 기사가 국민일보에도 실렸습니다. B&F 통상으로부터 수년 동안 급여 명목으로 장모 씨 100억 원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F 통상은 장모 씨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앞서 들으신 대로 롯데 면세점 입점 로비와 관련한 뒷돈 창구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긴급 체포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2012년 3월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다음 재임 중에 일감을 몰아준 업체 대표에게서 자신의 개인 사무실 운영비까지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규모 회계 사기 정황이 포착된 대우조선해양의 전 대표가 퇴임 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토대로 사적인 이익을 꾀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된 것입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김모 검사가 지난달 19일 서울 목동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실 상관의 괴롭힘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일선 검사의 자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1993년 10월 부산지검 박모 검사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11년에는 대전지검 허모 검사가 죄송합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사건 모두 상관에게서 받은 인간적인 모멸감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동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 검사. 이 사람이 초임 검사로 근무한 서울 남부지검은 일이 상대적으로 어렵기로 소문난 곳입니다. 여의도 증권가를 관할하는 곳이어서 금융 관련 고소 고발 사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높은 업무 강도만으로 2년차 검사의 죽음을 어찌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검찰 안팎에서는 검사 동일체 원칙에서 비롯된 비뚤어진 상명 하복 문화를 지목합니다. 검찰 간부들 중에는 일선 검사들을 지도한다는 명목 아래 인간적 모멸감을 주는 간부들도 적지 않고 일선 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 간부들도 이런 행태를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상적인 일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만연했으면.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무죄 구형으로 알려진 의정부지검 임은정 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평검사 회의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들이 떠돌다가 사그라들었지요 라면서 내부에서 더 잘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말리지 못한 죄로 동료들 역시 죄인이라 누구 탓을 할 염치도 없었으니까요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저 역시도 16년째 검사를 하고 있다 보니 별의별 간부를 다 만났다. 검사와 스폰서, 그런 식으로 노는 걸 좋아하는 간부를 만나고는 성매매 피의자로 보여서 결재를 못 받겠으니 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하, 정말 용기 있는 검사 아닙니까? 염치 있는 검사고요. 한편 김모 검사 유서에 나온 내용, 이게 경향신문에 실렸습니다.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의 심정이 이렇겠지.
병원에 가고 싶은데 병원 갈 시간도 없다. 검찰은 사건 직후 가해자로 지목된 김모 부장검사를 서울 고검으로 전보 조치하고 주변 탐문에 나섰다고 합니다. 검찰은 김모 부장검사가 평소 휘하 검사들이나 직원들에게 말을 거칠게 해서 주변의 평가가 좋지 않다는 점을 파악했지만 징계 같은 그런 조치를 취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김 검사의 유가족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니까 본격적으로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네, 김모 부장검사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었다고 하는데 김 검사가 떠났을 때 빈소에 한 번이라도 찾아왔나요? 김모 부장검사가 누군지 모르니 그를 알 길이 없겠죠. 네.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자연환경 해설사이며 농민인 이현정 씨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네, 제주 서쪽에 위치한 수월봉이라는 곳의 지질 트레일입니다. 여기 제주가 화산섬이지 않습니까? 예. 약 180만 년 전부터 1000여 년 전까지 화산 활동에 의해서 형성됐는데요. 예. 많은 분들이 제주도는 옛날부터 계속 바다였다고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예. 사실은 제주도는 약 1만 5천 년 전에서 1만 년까지는 육지였어요. 그래서 이 중국, 한반도, 이 추자도, 제주도, 대마도, 일본이 다 연결됐던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러한 제주도의 지질 그렇게 하면서 제주도가 유명해지면서 유네스코 자연환경 분야의 제주도가 3관왕인데요. 세계 자연유산도 있고 생물권 보존지역 그리고 세계 지질공원도 12곳이나 이곳에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중에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재되어있기도 한 수월봉 지질 트레일을 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예. 여행하다가 지질 좀 너무 갑자기 지구과학 같은 느낌인데 예. 제주에서는 화산섬이기 때문에 지질에 의해서부터 시작돼야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사실은 좀 알 수 있습니다. 예. 제주는 화산으로 덮인 섬이지만 이 서쪽과 동쪽 또한 또 다른 지형입니다. 예. 바로 그것은 지질에서 기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서쪽이 동쪽보다 농사짓기가 좋은 땅이에요. 예. 우스갯소리로 방송에서는 이런 말씀이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 예전에부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서쪽 사람들은 좀 순하대요. 왜냐면 농사를 이렇게 짓는 땅도 비옥하고 좀 여유롭게 지내는 반면 동쪽은 땅이 되게 척박해요. 예. 대신에 이제 오름이 빵빵 많이 터져서 송이 같은 그 화산재 그 흙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 역사와 문화도 다른 거죠. 예. 그러면서 이 지질이 지형을 만들고 토지를 만들면서 사람이 모여서 농사를 짓는데 거기에서 다른 역사와 문화가 정치 공동체까지 형성된 게 어떻게 보면 또 제주만의 또 독특한 또 그러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주 서쪽에 있는 이 수월봉은 사실은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제주에서 가장 농사 잘 되고 살기 좋은데 첫 번째가 일강정입니다. 강정. 예. 지금 그 해군기지로 뜨거웠던 강정이 농사도 잘 되고 물도 맑고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예. 이 서쪽에 있는 도원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바로 이 고산 지역 수월봉 근처 이 일대가 또 제주에서 가장 두 번째로 살기 좋고 농사 잘 된다는 지역 이런 곳이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지질공원 트레일은 총 3가지 코스예요. 예. 그래서 A 코스, B 코스, C 코스 있는데 제가 짧게만 좀 말씀드리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좀 한 번씩 가보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먼저 그 수월봉이라고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는 어려운 곳은 아니고 제주에서 360여 개의 오름 중에서 차로 올라갈 수 있는 곳이 딱 2군데인데 그중에 한 군데예요. 왜냐하면 매우 낮기도 하고 여기 기상대가 있어서 차로 주차하면 10m만 올라가면 되거든요. 예. 네. 근데
그 높이가 77m 5분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바로 해안 절벽을 따라 이 화산 퇴적 구조가 너무나 멋지게 남아있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화산학 연구의 교과서라고 할 정도로 딱 와보시면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그 화산 퇴적 구조 지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A 코스는 이제 수월봉 엉알길이라고 하는데요. 오누이 수월과 동생 노꼬가 여기 전설로 서로 죽어가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이게 물 마시는 곳도 있고요. 약초.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안타깝게 제주도 곳곳이 마찬가지지만 일제시대 때 일본 군인들이 갱도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 굴 같은 걸. 예, 예. 이게 바로 뭐냐면, 1945년에 한참 태평양 전쟁이 끝날 때쯤에 미군이 일본군을 이제 공격하는데 일본 본토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또 공격할 수도 있다는 첩보가 들어와요. 예. 그러면서 1945년에 일본군 수만 명이 제주도로 집결합니다. 여기 지키겠다고. 일본군이 뭐 제주 도민을 위해서 지키는 건 아니고요. 예. 그래야 여기가 군사 요충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주도 곳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절벽이 있는 곳에 굴을 만들어서 비행기 가미가제처럼 예. 여기에 특공정, 사람이 한 명이나 두 명이 타서 거기에 무기를 싣고 미군 배에 가서 자살 특공정이 되는 아이고. 그런 갱도 또한 여기에 있는데요. 예. 예, 제주도 곳곳에 있죠. 그래서 A 코스 수월봉 엉알길은 제주 그 수월봉의 화산학 연구의 교과서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약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좀 걷는 코스로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스 B 코스라고 좀 있습니다. 여기는 당산봉이라는 옆에 있는 오름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지형은 한라산이 아니라 바로 제주의 남서쪽에 있는 삼방산이라고 있습니다. 우뚝 솟아있는 예. 용암돔처럼 되어 있는, 그런데 그 용암돔처럼 되어 있는 삼방산과 더불어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지형이 바로 이 당산봉 오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당산봉을 기준으로 오름을 좀 걷다가요, 거북바위도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옛날에 그 봉수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여기는 중요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옛날에 이 서쪽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서도 상당히 원활하게 움직였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봉수대도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또 아름다운 절벽, 생이기정도 있고, 또 여기 가면 그 물새로 아름다운 가마우지도 있는, 예. 그래서 이곳 수월봉 지질트를 두 번째 코스 당산봉도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마지막 세 번째 코스는 차기도라고 해서 무인도 섬입니다. 예. 아마 제주도에 와서 왜 무인도 섬을 이렇게 소개하냐 하는데, 섬 이름이 차기도인데 말 그대로 돌아가는 걸 차단했다는 뜻이에요. 예. 근데 무슨 걸 돌아가냐? 바로 그 약 1000여 년 전에 중국 송나라에서 중국에 대항할 큰 인물이 나올 것 같다고 해서 경계하려고 제주도를 지맥과 수맥을 끊으러 옵니다. 중국 예. 사신들이. 예. 그래서 제주도 곳곳에 수맥을 끊고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때 마침 전설에 의하면 한라산에 수오신 매가 한라산 수오신 매로 변해가지고 여기서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배를 침몰시켰대요. 그래서 이 배가 돌아가는 걸 차단했다 해서 차기도라는 그 전설의 그런 무인도가 지금 실제로 존재하고요. 예. 이곳 고산 자군의 포구에서 배가 자주 있는데요. 이곳에 가면 제주도를 만들었다는 또 전설의 설문대 할망의 아들 500명 중에 500장군 마지막에 장군 바위가 여기 있고요. 예. 그리고 이곳에 차기도 또한 무인도로 지질도 아름다워서 약 1시간 동안 무인도 섬을 걷고 싶다라면 이곳에 오셔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주도 서쪽에 오셔서 정말 제주도가 화산섬이고 제주도의 지질을 한번 보고 싶고 제주도가 어떻게 해서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고 싶다면 이곳 제주도 서쪽에 있는 수월봉 지질 트레일을 한번 해보셔도 좋겠다 해서 한번 추천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토마토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너무 잘 먹었습니다. 찰토마토. 역시 그 제주도의 토마토는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어떻습니까? 뭐 잘 나가요? 아유, 정말 김용민 브리핑 덕분에 예, 아주 뭐 바쁘게 물량이 부족할 정도로 아이고, 그렇군요. 예,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예,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가서 토마토 수확해서 그날 당일에 이제 수확한 거 보내니까 좋아하시더라고. 다음날 받으니까. 신선하다고. 예. 바로 오더라고. 네네. 아침에 일찍 따서 낮에 보내거든요. 예, 보내주신다고 하고 그 이튿날에 와가지고 놀랐습니다. 이거 좀 빨리 배송되나 봐요.
낮에까지만 보내면 다음날 도착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토마토 한번 이현정 자연환경 해설사가 만든 토마토 맛보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연락처 좀 남겨주시죠. 문자로 주문하시면 되는데요. 예. 010 예. 6400 2229입니다. 예. 다시 한번 010 6400 2229입니다. 예. 아니면 홈페이지 있죠? 예. 그냥 포털 사이트에서요. 꽃신의 농작물 치시면 될 겁니다. 검색하시면. 꽃신의 농작물. 예. 네. 그래서 5kg, 10kg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아주 자연환경 해설사 이현정 씨의 모습도 볼 수 있는 홈페이지. 예. 네. 꽃신의 농작물 많은 또 검색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국민의 단합과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내부의 분열과 무관심입니다. 과거 월남이 패망했을 때에도 내부의 분열과 무관심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분열을 꾀하며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들을 막아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6월 27일 발언은 곧 표절 논란에 휘말릴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 1975년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연설과 너무 닮아 있어서 국론이 분열이 되고 국론이 통일이 되지 않고 분열이 되고 국내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에는 일단 유사시에 있어서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하는 사실. 가장 중요한 원인을 우리는 국론이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았다. 이 두 나라. 또 국민의 총화 단결이 되어 있지 않았다. 정치 불안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 집안 싸움만 하고 앉았다가 결국은 패전의 고개를 마치게 됐다. 다만 이 부분만은 딸과 너무 다르신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각하. 자기 나라의 국가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던 그러한 시대는 벌써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확실히 명심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자기 나라는 자기 힘으로 지키겠다는 굳건한 그런 결의와 또 지킬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첫째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 이겁니다. 또 우방의 지원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 자신이 지키겠다는 결의와 능력을 갖지 못할 때에는 남의 도움도 빌릴 수가 없다 하는 이러한 그 냉혹한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명심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이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닮은 듯. TV조선 보도. 네팔 히말라야를 장기 여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1일 만인 어제 현지에서 전작권 환수에 관한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전쟁 영웅인 고 김영옥 대령 평전 감상을 빌어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를 비판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우리 군은 자신들의 무능으로 작전권이 미군에게 넘어가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작전권을 미군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과거에도 전작권 환수 무기 연기는 주권 포기,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지금 주권 국가가 이 정시 작전권이 없다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인 것은 분명하죠. 정말 대한민국 군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마무리로 경향신문 사설 최저임금 10,000원 얼마든지 가능하다.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2017년도 최저임금 확정 시한을 하루 앞둔 어제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가 열렸으나
경영계와 노동계 대표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대로 가면 또다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양대 노총 등 33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최저임금 만원 요구에 사용자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030원 동결로 맞서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시급 만원 인상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현재 대기업들이 쌓아놓고 있는 사내 유보금은 700조에 달한다. 정부가 납품 단가를 결정할 때 최저임금 인상분을 중소기업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감독만 제대로 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인건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네, 노력과 의지만 있으면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안 하면 정부가 노력도 의지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정부는 뭐하러 존재해야 합니까? 자문해 볼 일입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